이봐요, 교도관. 내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경기도 의정부 교도소 출입구 앞. 3년 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 거야? 하지만 김다혜 교도관은 전혀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식 씨, 출소 절차는 규정대로 진행되니 차분히 기다리세요. 그 순간 김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서인지 아니면 출근길 지하철에서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일이 가득 생기실 거예요. 오늘 출소를 앞둔 30대 김태식, 여성 교도관 김다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파주 지역에서 꽤나 이름 있는 조직의 행동대장이었거든요. 차분히 하라고? 당신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겁니까? 김태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년간의 교도소 생활 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어요. 특히 이 여자 교도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굴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김태식은 가슴속 깊이 숨겨왔던 원한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김다혜 교도관,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군복무 시절 동료들 사이에서는 아테나라는 별명으로 불렸을 정도로 유명했거든요. 전쟁의 여신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강인하고 전투력이 뛰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김태식 씨, 소란을 피우시면 출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김다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식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3년 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파주에서 활동했던 3년 전, 김태식은 자신의 조직에서 꽤나 무게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부하들은 물론이고 경쟁 조직에서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였죠. 그런 그가 지금은 한 명의 여성 교도관 앞에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니요. 김태식의 머릿속에는 지난 3년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수감 당일부터 시작된 김다혜 교도관과의 끝없는 신경전, 그리고 자신이 당했던 수많은 굴욕들, 조직에서 존경받던 행동대장이었던 자신이 한 여자 앞에서 이렇게 무력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김태식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묘한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어요. 그의 두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교도관과 수감자의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식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개인적인 감정, 그리고 김다혜 교도관의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태도, 분명 이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을 거예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교도관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태식의 행동이 점점 격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다혜만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과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김태식이 말하는 고생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왜 김태식은 출소를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김다혜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걸까요? 김태식 씨,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규정을 따라주세요. 김다혜의 차가운 목소리가 교도소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김태식의 눈빛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지금이라도 김다혜에게 달려들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김태식과 김다혜,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합니다. 특히 이들의 과거를 알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왜 이렇게 심각한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김태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올해 33세인 그는 파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 폭력배였습니다. 정확히는 백두파라는 조직의 행동대장이었죠.
이 조직은 파주 일대의 유흥가와 건설업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백두파는 경기 북부 지역에서 꽤나 알려진 조직이었거든요. 김태식이 조직에 발을 들여놓게 된 건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던 그는 힘으로 먹고 사는 세계의 매력을 느꼈던 거죠. 당시 그의 집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김태식과 여동생을 키워야 했거든요. 형님,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조직 내에서 김태식은 항상 이런 식으로 자신을 어필했어요. 주먹도 센 편이었고 무엇보다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직의 큰형들도 김태식을 아꼈습니다. 특히 백두파의 두목인 박철수는 김태식을 아들처럼 여겼어요. 김태식은 조직에서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단 조직원이었지만 몇 번의 큰 사건을 치르면서 신임을 얻게 되었거든요. 25세에는 이미 행동대장 자리에 올랐을 정도였으니까요.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태식이는 정말 믿을 만한 녀석이야. 박철수 두목이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김태식은 조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만큼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경쟁 조직과의 충돌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큰 부상을 입힌 일로 결국 실형을 받게 되었어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죠. 그 사건은 파주 시내 한 유흥가에서 벌어졌는데 상대방 조직원이 중상을 입으면서 큰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겁니다. 당시 김태식은 자신이 곧 풀려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직에서 좋은 변호사도 붙여주겠다고 했고 실제로도 그럴 만한 재력이 있었거든요. 김태식은 조직에서 나름 대접받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도 자신이 특별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파주 지역에서는 그의 이름 석자만 돼도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으니까요. 내가 누군지 알면 함부로 못 대할 텐데. 처음 수감됐을 때 김태식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고 교도소는 그가 알던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김다혜 교도관입니다. 올해 42세인 그녀는 15년간 교도관으로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이력이 정말 특별합니다. 단순히 교도관으로만 일한 게 아니라 그 이전의 경력이 남달랐거든요. 김다혜는 20대 초반 여군으로 군복무를 했었어요. 그것도 일반적인 보직이 아니라 특수부대에서 근무했었거든요. 당시 동료들 사이에서는 아테나라는 별명으로 불렸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아테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쟁과 지혜의 여신 말이에요. 다혜야, 너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훈련 중에 남자 동료들도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체력은 물론이고 격투기 실력까지 뛰어났거든요. 특히 합기도와 태권도를 어릴 때부터 배워서 유단자였습니다. 키가 170cm의 탄탄한 체격을 가진 김다혜는 웬만한 남자들보다도 강했어요. 전역 후에는 잠시 일반 회사에 다니기도 했지만 뭔가 보람을 느끼지 못했어요. 사무직 일이 자신의 성격과 맞지 않았던 거죠. 그러던 중 교도관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된 거예요. 범죄자들을 교화시켜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일,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면접에서 김다혜가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 만난 수감자들은 그녀의 이상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특히 김태식 같은 조직폭력배들은 처음부터 교도관들을 우습게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김다혜는 달랐어요. 절대 물러서지 않았거든요. 교도관이 된 지 15년 김다혜는 수많은 강력 범죄자들을 상대해 왔습니다. 살인범부터 강도범까지 온갖 흉악범들을 만났지만 한 번도 굴복한 적이 없었어요. 규칙은 규칙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김다혜의 철칙이었습니다. 그 누구든 아무리 무서운 조직폭력배라고 해도 교도소 안에서만큼은 그녀의 규칙을 따라야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김다혜를 만난 김태식은 처음부터 반발했습니다. 3년 전 수감 첫날부터 말이에요. 아이고, 새로 들어온 김태식이라고 합니다. 당시 김태식은 거만한 태도로 김다혜에게 인사를 했어요. 다른 수감자들처럼 고개를 숙이고 예의를 차리는 대신 마치 자신이 손님이라도 되는 양 행동했거든요. 김태식 씨, 교도소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다혜는 차분하게 규정집을 펼쳤어요. 하지만 김태식은 대충 들으면서 계속 딴짓을 했습니다. 저기요 교도관, 나 파주에서 백두파 김태식이라고 하는데 알고 있지요? 김태식은 자신의 이름을 대면 김다혜가 태도를 바꿀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파주 지역에서는 그의 이름이 꽤 알려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다혜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김태식 씨, 여기서는 모든 수감자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바깥에서 누구였든 상관없어요. 김다혜의 말에 김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금까지 자신의 이름을 듣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교도관님은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태식이 살짝 위협적인 톤으로 물었어요. 자신이 폭력 전과자라는 걸 강조하려는 거였죠. 알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형을 받으셨죠. 김다혜는 담담하게 대답했고 전혀 위축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김태식은 이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배경을 알면 조금이라도 조심스러워하는데 이 여자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조심해서 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태식이 노골적으로 협박조로 말했어요. 하지만 김다혜는 오히려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김태식 씨 발언은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징벌방 들어가고 싶으세요? 김다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기세는 만만치 않았어요. 김태식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자신을 징벌방에 넣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서로 잘 지내자는 뜻이었어요. 김태식이 한 발 물러섰어요. 하지만 그의 자존심은 크게 상했습니다. 조직에서 행동대장을 하던 자신이 한 여자 앞에서 이렇게 꼬리를 내리다니요. 그 후로 김태식과 김다혜 사이에는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김태식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다혜의 권위에 도전했어요. 교도관, 오늘 운동 시간 좀 더 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아, 융통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이런 식의 대화가 거의 매일 반복되었어요. 김태식은 조금씩 원칙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김다혜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태식의 불만은 점점 커졌어요. 다른 교도관들은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김다혜만큼은 절대 예외를 두지 않았거든요. 저 여자는 정말 돌덩어리 같아. 김태식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김다혜에 대한 묘한 감정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자신도 명확하게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김태식이 김다혜에게만 유독 반항적으로 나온다는 거였어요. 다른 교도관들에게는 그렇게 대들지 않았거든요. 김다혜도 이걸 눈치챘습니다. 김태식 씨가 교도관님께만 유독 그렇네요. 동료 교도관이 김다혜에게 한 말이었어요. 실제로 김태식은 남자 교도관들에게는 상당히 수능적이었거든요. 김다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김태식과 정면 승부를 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기회가 왔어요.
수감 6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더웠던 여름날이었어요. 교도소 내 운동장에서 수감자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김태식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태식이 형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던데요. 새로 들어온 수감자 한 명이 김태식에게 다가왔어요. 이름은 이철호, 강도 혐의로 들어온 3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김태식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요즘 들어 자신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형님이 파주에서 백두파 행동대장이었다면서요? 저희 동네에서도 소문 들었어요. 이철호의 말에 주변 수감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태식은 오랜만에 자신이 주목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게 여기서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다 똑같은 죄수인데. 김태식이 씁쓸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도 형님은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 교도관들이 형님한테 함부로 대하나요? 이철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그 순간 김태식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교도관들? 대부분은 괜찮은데 한 명만 빼고 말이야. 김태식이 김다혜 쪽을 흘끗 쳐다봤어요. 마침 김다혜가 운동장 한쪽에서 감시를 서고 있었거든요. 누구요? 혹시 저기 있는 여자 교도관인가요? 이철호가 김다혜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김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여자는 정말 돌덩어리 같아. 전혀 융통성이 없어. 김태식의 목소리에는 3년간 쌓인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주변 수감자들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그래도 여자인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형님 같은 분이면 충분히 어떻게 할 수 있을 텐데. 이철호의 말에 다른 수감자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형님. 너무 당하고만 계시는 거 아닌가요? 파주에서 그렇게 유명하셨는데 여기서 여자 하나한테 휘둘리시면 안 되죠. 수감자들의 말에 김태식의 자존심이 건드려졌어요. 특히 이철호의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당하고 있다고? 내가 언제 당했다고 그래? 김태식이 조금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지난 6개월 동안 김다혜 앞에서 여러 번 굴욕을 당했다는 걸 자신도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형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너무 착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서요. 이철호가 교묘하게 김태식을 부추겼어요. 사실 이철호는 교도소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김태식을 이용하려는 속셈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김다혜가 이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식 씨, 운동 시간이 끝났습니다. 정리하세요. 김다혜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김태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김태식이 반항적으로 대답했어요. 주변 수감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기세가 올랐거든요. 5분 전에 끝났습니다. 지금 당장 정리하세요. 김다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김태식은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분이 뭐가 그리 중요해? 조금만 더 하면 안 돼? 김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수감자들도 긴장한 분위기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식 씨,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규정을 따르세요. 김다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경고의 의미가 확실히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김태식은 이때 주변 시선을 의식해서 더욱 강하게 나왔어요. 그놈의 규정. 맨날 규정 타령이야. 좀 융통성 있게 살면 안 돼? 김태식이 일어나면서 김다혜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키 175cm의 김태식과 170cm의 김다혜가 마주선 상황이었습니다. 김태식 씨, 징벌방 가고 싶으세요? 김다혜가 냉정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김태식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습니다. 징벌방? 웃기지 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징벌방이야?
김태식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주변 수감자들 중 일부는 이 상황을 즐기는 듯했고 일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김다혜가 갑자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1미터도 안 되게 좁혀졌어요. 김태식 씨, 지금 제게 도전하는 겁니까? 김다혜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김태식은 순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김다혜의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하지만 이미 주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전? 그런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좀 합리적으로 이야기하자는 거지. 김태식이 한 발 물러서려는 듯한 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합리적으로 이야기해보죠. 김다혜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합리적으로 이야기해보죠. 김다혜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김태식은 그제서야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다혜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같았어요. 김태식 씨, 저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한번 해보죠. 김다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압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담? 뭔 상담을 해? 김태식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주변 수감자들도 긴장한 분위기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따라오세요. 김다혜가 돌아서면서 걷기 시작했어요. 김태식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도소 내 상담실로 향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차단되는 곳이었고요. 상담실 문이 닫히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다혜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김태식 씨, 그동안 참 재미있게 지내셨네요. 김다혜가 의자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김태식도 마주편 의자에 앉았지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뭐가 재미있다는 거야? 김태식이 여전히 반말로 대꾸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이전과 달리 확신이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저를 시험해 보셨잖아요.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말이에요. 김다혜의 말에 김태식이 움찔했어요. 정확히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 본 거였거든요. 시험?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뭐죠? 파주에서 백두파 행동대장이었으니까 여기서도 특별 대우 받고 싶으셨던 거 아닌가요? 김다혜가 정확히 핵심을 찔렀어요. 김태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특별 대우,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가요? 왜 다른 교도관들에게는 그렇게 수능적이면서 저에게만 반항하는 건가요? 김다혜의 질문에 김태식은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는 남자 교도관들에게는 별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김다혜가 갑자기 일어나서 김태식 쪽으로 다가왔어요. 혹시 제가 여자라서 만만해 보이셨나요? 김다혜가 김태식 바로 앞에 서서 내려다보며 물었어요. 김태식은 순간 위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김태식이 횡설수설했어요. 김다혜가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뭔가 압박감이 들었거든요. 아, 그럼 제가 약해 보여서 그러셨나요? 한번 힘 좀 써보실까요? 김다혜가 갑자기 의외의 제안을 했어요. 김태식은 당황했습니다. 힘? 뭔 소리야? 팔씨름 한번 해보죠. 제가 지면 앞으로 좀 더 융통성 있게 해드릴게요. 김다혜의 제안에 김태식은 잠깐 망설였어요.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팔씨름? 갑자기 왜? 간단하잖아요. 힘으로 승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조직에서는 원래 그런 식으로 서열을 정하는 거 아니에요? 김다혜의 말에 김태식의 자존심이 건드려졌어요. 여자와 팔씨름에서 진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좋아. 해보자. 김태식이 책상에 팔꿈치를 올렸어요. 김다혜도 마주편에 앉으면서 팔꿈치를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김태식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김다혜의 손에서 생각보다 강한 힘이 느껴졌거든요. 시작할까요? 김다혜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김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 둘, 셋. 김태식이 힘을 주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김다혜의 팔이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태식의 팔이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김태식이 당황해서 더 힘을 주었어요. 하지만 김다혜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왜요? 힘이 부족하신가요? 김다혜가 여유롭게 말하면서 조금씩 김태식의 팔을 눌러갔어요. 김태식은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김태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자신이 여자에게 팔씨름으로 밀리고 있다는 게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김태식 씨, 혹시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좀 더 힘내보세요. 김다혜가 놀리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태식의 팔이 책상에 완전히 눌렸어요.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김태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팔을 바라봤어요. 3년간 교도소에서 운동을 꾸준히 했는데도 여자에게 힘으로 졌다니요. 의외셨나요? 저도 나름 운동 좀 해봤거든요. 김다혜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김태식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김태식이 중얼거렸어요. 자신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김태식 씨, 그럼 이제 좀 더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김다혜가 다시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김태식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식은 멍하니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3년간 교도소에서 꾸준히 운동했는데도 여자에게 팔씨름으로 완패했다니요.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김태식이 중얼거렸어요. 파주에서 행동대장을 할 때만 해도 웬만한 남자들은 상대가 되지 않았거든요. 놀라셨나요? 저도 나름 오래 운동했거든요. 김다혜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톤이 바뀌었습니다. 김태식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왜 저에게만 그렇게 반항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김다혜의 질문에 김태식은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자신도 명확한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글쎄, 잘 모르겠어. 김태식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팔씨름에서 진 충격으로 기세가 완전히 꺾인 상태였습니다. 정말 모르세요? 아니면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김다혜가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뭔가 김태식의 마음을 읽으려는 듯 했습니다. 김태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왜 김다혜에게만 유독 반항적으로 나왔던 걸까요? 다른 교도관들에게는 그렇게 대들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혹시 제가 여자라서 만만해 보였나요? 김다혜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김태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뭐죠? 진짜 모르겠어. 왜 당신한테만 그렇게 나왔는지. 김태식이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정말로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김다혜는 잠시 김태식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혹시 관심을 끌고 싶었던 건 아닌가요? 관심? 김태식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제 관심을 끌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건 아닌가요? 김다혜의 말에 김태식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이었거든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왜? 김태식이 부인하려다가 말을 멈췄어요. 혹시 정말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태식 씨, 3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외로웠죠? 김다혜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김태식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외로워? 뭔 소리야? 파주에서는 사람들이 형님, 형님 하면서 따라다녔을 텐데 여기서는 그냥 수감자 중 한 명이잖아요. 김다혜의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실제로 김태식은 교도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라도 자신을 특별하게 봐주길 원했던 건 아닌가요? 김다혜의 분석에 김태식은 할 말이 없었어요. 어쩌면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거든요. 나는 그런 게 아니야. 김태식이 약하게 부인했어요. 하지만 확신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김태식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한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김다혜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김태식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감정? 뭔 감정? 분노? 호기심? 아니면 다른 감정? 김다혜가 차근차근 물어봤어요. 김태식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김다혜와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당황감,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느꼈던 분노, 그리고 점점 커져가던 묘한 감정들. 잘 모르겠어. 정말로. 김태식이 힘없이 말했어요.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부터는 좀 더 솔직해지면 어떨까요? 김다혜가 제안했어요. 솔직해진다고? 네.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의미 없는 신경전은 그만두고요. 김다혜의 제안에 김태식은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그동안의 신경전이 자신에게도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제 곧 나가잖아. 오늘이 마지막이고. 김태식이 씁쓸하게 말했어요. 3년 만에 출소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 솔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다혜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에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김태식은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3년간 쌓인 복잡한 감정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김다혜 교도관. 김태식이 처음으로 김다혜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어요.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힘들게 해서. 김태식의 진심 어린 사과에 김다혜는 놀랐어요. 3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거든요. 고마워요. 사과 받을게요. 김다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너무 융통성 없게 대했나 봐요. 김다혜의 사과에 김태식은 더욱 당황했어요. 교도관이 수감자에게 사과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아니야.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문제였어. 김태식이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러자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3년간 계속된 신경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두 사람 모두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김태식 씨, 나가서 뭐 하실 거예요? 김다혜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교도관과 수감자가 아닌 그냥 두 사람의 대화 같았습니다. 글쎄, 아직 정확히 정하지 못했어. 김태식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출소를 앞두고도 막막한 심정이었거든요. 조직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으신가요? 김다혜의 질문에 김태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모르겠어. 예전과는 달라진 것 같아.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여기서 3년 동안 지내면서 뭔가 허무해졌달까? 김태식이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어요. 조직에서의 화려했던 과거가 이제는 별로 의미 없게 느껴졌거든요. 그럼 새로운 일을 찾아보시는 건 어때요?
김다혜가 제안했어요. 새로운 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김태식이 자조적으로 말했어요. 학력도 없고 전과자인 자신에게 무슨 기회가 있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김태식 씨, 포기하기엔 아직 젊잖아요. 33살이면 새로 시작하기에 늦지 않아요. 김다혜가 진심 어린 조언을 했어요. 김태식은 그런 김다혜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왜 교도관이 된 거야? 김태식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범죄자들을 교화시켜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김다혜가 처음 면접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네, 더욱 확신해요. 김다혜의 확신에 찬 대답에 김태식은 뭔가 감동을 받았어요. 나 같은 놈도 교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김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죠. 지금 이렇게 대화하고 있잖아요. 김다혜의 말에 김태식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3년 걸렸네. 그래도 변했잖아요. 처음에는 절대 이런 대화 못했을 텐데. 김다혜가 웃으며 말했어요. 김태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김태식이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나는 당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 무슨 뜻이에요? 김다혜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처음엔 그냥 까칠한 여자 교도관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뭔가 다르게 보여. 김태식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김다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도 김태식 씨를 다르게 보게 됐어요. 어떻게? 처음에는 그냥 반항적인 조폭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외로운 사람이었네요. 김다혜의 말에 김태식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외로웠어, 정말로. 김태식이 인정했어요. 조직에 있을 때도 교도소에 있을 때도 항상 외로웠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덜 외로우시겠어요. 바깥 세상에 나가시면. 김다혜가 위로하듯 말했어요. 글쎄, 바깥에 나가도 달라질 게 있을까? 김태식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바뀔 거예요. 김태식 씨가 바뀌려고 노력한다면 말이에요. 김다혜가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일단 정직하게 살아보세요.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자신에게 정직하게. 김다혜의 조언에 김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직하게. 그게 가능할까? 가능해요. 오늘 저와 이렇게 정직하게 대화했잖아요. 김다혜가 격려해줬어요. 그때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다혜 교도관님, 출소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교도관의 목소리였어요. 이제 정말 헤어질 시간이 온 거였습니다. 김태식과 김다혜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3년간의 신경전이 이렇게 끝나다니 둘 다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가는 거네. 김태식이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네, 건강하게 잘 사세요. 김다혜도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김다혜 교도관, 아니 김다혜 씨. 김태식이 처음으로 김다혜를 자연스럽게 불렀어요. 네, 고마웠어, 진짜로. 김태식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김다혜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고마웠어요. 많이 배웠거든요. 내가 당신한테 뭘 가르쳐 줬다고? 인내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법도. 김다혜의 말에 김태식은 뭉클해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 악수를 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나누는 진심 어린 악수였습니다. 상담실을 나와서 출소 절차를 밟는 동안 김태식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3년을 기다렸던 출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김다혜는 다른 교도관들과 함께 출소 절차를 도왔어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묘한 아쉬움이 흘렀어요. 김태식 씨, 개인 소지품 확인해 주세요. 김다혜가 공식적인 톤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김태식은 3년 전 수감될 때 맡겼던 물건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지갑, 시계, 반지, 모든 게 그대로 있었지만 왠지 낯설어 보였습니다. 휴대폰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새로 사셔야 할 것 같아요. 김다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3년 전 휴대폰은 이제 구식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겠네. 김태식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출소 절차가 거의 끝나갈 무렵 김다혜가 김태식에게 조용히 다가왔어요. 김태식 씨, 잠깐만요. 김다혜가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게 뭐야? 김태식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취업 정보들이에요. 정과자도 받아주는 회사들 연락처를 정리해뒀어요. 김다혜의 배려에 김태식은 깜짝 놀랐어요.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 며칠 전부터요. 혹시 필요하실까 봐서. 김다혜가 약간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김태식은 봉투를 받아들고는 한참 바라봤어요. 누군가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 챙겨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왜 이런 걸 해줘? 김태식이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그냥 잘 되셨으면 좋겠어서요. 김다혜가 소박하게 대답했어요. 나 같은 놈한테? 김태식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죠. 김다혜의 말에 김태식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신을 이렇게 봐주는 사람이 있다니요. 고마워. 정말로. 김태식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드디어 의정부교도소 정문이 열렸어요. 3년 만에 맞는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김태식은 왜인지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김태식 씨. 뒤에서 김다혜의 목소리가 들렸고 김태식이 돌아봤습니다. 화이팅! 김다혜가 환하게 웃으며 응원해줬어요. 그 모습이 김태식에게는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김태식도 손을 흔들어 인사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교도소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김태식은 김다혜가 준 봉투를 다시 꺼내봤어요. 정성스럽게 정리된 취업 정보들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봉투 맨 아래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김태식 씨, 힘들 때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새로운 인생을 응원합니다. 김다혜. 쪽지를 읽는 김태식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거든요. 버스가 왔어요. 김태식은 버스에 올라타면서 교도소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저기서 3년을 보냈다니 이제는 꿈만 같았어요. 파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김태식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조직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지 말이에요. 휴대폰을 새로 사고 집에 도착한 김태식은 조직 형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태식아 나왔구나. 축하한다. 내일 저녁에 환영회 하자. 박철수 두목의 목소리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기뻤을 텐데 지금은 왠지 내키지 않았습니다. 형님 죄송한데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김태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생각? 뭘 생각해? 너는 우리 조직 사람이잖아. 박철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그게 3년 동안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김태식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뭔 소리야? 설마 조직을 떠나겠다는 건 아니지? 박철수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섞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김태식이 다시 한번 부탁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김태식은 김다혜가 준 취업 정보를 다시 봤어요. 그리고 그 쪽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새로운 인생. 김태식이 중얼거렸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자신 같은 사람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날 밤 김태식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했거든요. 꿈속에서 김다혜가 나타났어요. 김태식 씨, 포기하지 마세요. 꿈속의 김다혜가 격려해줬어요. 김태식은 꿈속에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식은 일찍 일어나서 김다혜가 준 취업 정보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 중에서 건설회사 한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직건설이라는 회사였어요. 정직건설, 이름이 마음에 드네. 김태식이 혼잣말을 하며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네, 정직건설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인 광고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아, 그러세요? 어떤 일 지원하시는 건가요? 현장 작업 쪽으로요.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김태식은 잠시 망설였어요. 전과가 있다는 걸 솔직히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현장 경력은 없고요.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전과가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김태식은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전과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폭력 사건이요. 3년 복역하고 어제 출소했습니다. 김태식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일하고 싶으신 건가요? 네, 정말입니다. 그럼 내일 오전 9시에 한번 나와보세요. 면접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예상과 달리 면접 기회를 준다는 답변이었어요. 김태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전과가 있는데도? 저희 회사 사장님이 그런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주의시거든요. 물론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분들에게만 말이에요. 김태식은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새로운 기회가 올 줄 몰랐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김태식은 김다혜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교도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김태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태식 씨인가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김다혜 교도관의 동생 김미애입니다. 김태식은 깜짝 놀랐어요. 왜 김다혜의 동생이 자신에게 연락을 했을까요? 김다혜 교도관의 동생이요? 왜 저한테? 언니 얘기 좀 하려고요. 시간 있으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김미애의 제안에 김태식은 당황했어요. 무슨 얘기인데요? 전화로는 좀 그렇고 파주역 앞 카페에서 만나면 안 될까요? 지금요? 네, 급한 일이라서요. 김태식은 잠시 고민했어요. 뭔가 이상한 상황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파주역 앞 커피베이 아시나요? 거기로 와주세요. 김태식은 서둘러 준비하고 파주역으로 향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궁금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다혜와 약간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김태식 씨죠? 저 김미애예요. 김미애가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무슨 일로? 앉으세요. 언니 얘기 해드릴게요. 두 사람이 마주 앉자 김미애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언니가 많이 아파요. 아파요? 무슨? 간암이에요. 6개월 전에 진단받았어요. 김미애의 말에 김태식은 충격을 받았어요. 간암이라고요? 그런데 왜 저한테? 언니가 김태식 씨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저를요? 네, 3년 동안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김태식 씨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잘 교화시킬 수 있을지 항상 생각했다고요. 김미애의 말에 김태식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언니가 수술받아야 하는데 거부하고 있어요. 거부한다고요? 네, 수술받고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리는데 그동안 일을 못한다는 게 싫다는 거예요. 김미애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교도관 일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언니한테는 천직이거든요.
수감자들 교화시키는 게 언니의 전부예요. 김태식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자신과 신경전을 벌이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김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언니는 김태식 씨 때문에 오히려 보람을 느꼈다고 했어요. 보람이요? 네, 정말 어려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더라고요. 김미애의 말에 김태식은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언니를 설득해 주세요. 김미애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제가요? 저는 그냥 전과자인데. 아니에요. 언니가 가장 신경 쓰던 사람이 김태식 씨거든요. 김태식 씨가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언니도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을 거예요. 김미애의 말에 김태식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였다니요. 언니는 지금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오늘 병가를 냈거든요. 주소 알려주세요. 지금 가보겠어요. 김태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미애가 알려준 주소로 가는 길에 김태식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김다혜가 자신 때문에 고생했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김다혜의 집은 작은 빌라였어요. 김태식이 문을 두드리자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김다혜 씨, 저 김태식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식 씨? 어떻게 여기를? 김다혜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해 보였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었습니다. 미애 씨가 연락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김다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김태식을 들여보냈어요.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쓸쓸한 느낌이었어요. 앉으세요. 차라도 드릴까요? 괜찮아요. 그보다 김태식이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애가 다 얘기했죠? 김다혜가 먼저 말했어요. 네.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뭐 달라져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은 해야죠. 김다혜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수술은 언제 받기로 했어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김다혜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왜요? 빨리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 그렇게 중요해요? 김태식이 답답해하며 물었어요. 김태식 씨, 당신도 알잖아요. 교도소에 수감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김다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다른 교도관들도 있잖아요. 다른 교도관들은 저만큼 하지 못해요. 김다혜의 말에 김태식은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목숨이 더 중요하죠. 김태식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김태식 씨는 몰라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고 있는지. 김다혜가 고집을 부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김태식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뭐예요? 김다혜가 깜짝 놀랐어요. 부탁이에요. 수술 받아요. 김태식이 진심으로 간청했어요. 일어나요. 왜 이래요? 김다혜가 당황해했어요.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 생긴 거 맞죠?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제가 힘들게 했잖아요. 3년 동안. 김태식의 말에 김다혜는 할 말이 없었어요. 김다혜 씨, 제가 잘 살 테니까 수술 받아요.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어제 취업 정보 주신 거 있잖아요. 오늘 연락해봤는데 면접 기회를 줬어요. 김태식이 기쁘게 말했어요. 정말요? 김다혜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네. 정직건설이라는 회사예요. 내일 면접 보러 가요. 다행이네요. 김다혜가 진심으로 기뻐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걱정하지 말고 자신 걱정하세요. 김태식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김다혜 씨, 당신이 죽으면 저는 어떡해요?
김태식의 말에 김다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프면 제가 어떻게 마음 편히 살아요? 김태식의 진심 어린 말에 김다혜는 감동받았어요. 김태식 씨, 제발 수술 받아요. 그게 저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김태식이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김다혜는 한참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수술 받을게요. 김태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요?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 조건이에요? 김태식 씨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요. 다시는 조폭 세계로 돌아가면 안 돼요. 김다혜의 조건에 김태식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해요. 절대 돌아가지 않을게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연락 주세요. 그것도 약속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진짜 서로를 이해하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태식 씨, 면접 준비는 했어요? 김다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직요. 뭘 준비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다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괜찮아요. 아픈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어차피 내일 병원 가기로 했으니까. 김다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면접 준비를 했어요. 김다혜는 김태식에게 면접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를 보여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에요. 진심으로 변화하고 싶다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김다혜의 조언에 김태식은 열심히 귀를 기울였어요. 다음 날 아침 김태식은 일찍 일어나서 면접 준비를 했어요. 김다혜가 조언해준 대로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인사 연습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식입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조직에 있을 때는 이런 정중한 인사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직 건설 사무실에 도착하니 50대 중반의 남성이 나와서 맞아줬어요. 김태식 씨죠? 저는 정직 건설 대표 이정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식입니다. 김태식이 90도로 인사했어요. 김다혜가 가르쳐준 대로였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실까요? 고맙습니다. 면접실은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이정직 대표도 인상이 좋았습니다. 김태식 씨, 어제 전화해서 전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이었나요? 이정직 대표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김태식은 긴장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직폭력배였습니다. 폭력 사건으로 3년 복역했고 어제 출소했습니다. 조직폭력배, 그럼 꽤 무서운 일들을 많이 하셨겠네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못된 삶이었습니다. 김태식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변화하고 싶어지신 거예요? 이정직 대표의 질문에 김태식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김다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교도소에서 만난 한 교도관 때문입니다. 교도관요? 네. 3년 동안 저를 포기하지 않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해 주신 분이 계세요. 김태식이 김다혜와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줬어요. 이정직 대표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 교도관분이 많은 영향을 주셨나 보네요. 네. 그분 덕분에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김태식 씨, 현장 일이 만만하지 않은데 할 수 있겠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월급은 처음에는 많지 않아요. 200만 원 정도에서 시작하는데 괜찮나요? 김태식은 깜짝 놀랐어요. 조직에 있을 때는 훨씬 많은 돈을 만졌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정직하게 번 돈이라면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김태식의 대답에 이정직 대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정말요? 뽑아주시는 건가요? 김태식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사람은 누구든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태식 씨의 진정성이 느껴지거든요. 김태식은 감격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김태식은 김다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다혜 씨, 저 김태식이에요. 네, 면접 어땠어요? 김다혜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합격했어요. 김태식이 기쁘게 소리쳤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김다혜도 진심으로 기뻐해줬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김태식 씨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수술은 언제 받기로 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김다혜가 답했어요. 잘했어요. 걱정 마세요. 저도 열심히 일해서 좋은 소식만 전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김태식은 조직 형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형님, 저 김태식입니다. 태식아, 생각 정리됐나? 박철수 두목이 물었어요. 네, 조직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김태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너 미쳤나? 죄송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야, 김태식, 우리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형님, 3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정말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김태식의 확고한 의지에 박철수도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그래, 내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나중에 후회해도 다시 받아주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김태식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김태식은 김다혜와 김미애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언니, 정말 다행이다. 김미애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김태식 씨 덕분이에요. 김다혜가 김태식을 바라보며 고마워했어요. 저야말로 당신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김태식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김태식 씨,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세요. 김다혜의 격려에 김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당신이 건강해질 때까지 열심히 살겠어요. 당신도 건강하게 잘 사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응원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다음 날부터 김태식은 정직 건설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김태식 씨, 일 잘하네요. 현장 소장이 칭찬해줬어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식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현장에 나갔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김다혜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다행이다. 김태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김태식은 현장 반장으로 승진했어요. 성실함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1년이 지났고 김태식은 정직 건설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월급도 300만 원으로 올랐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김다혜는 수술 후 회복이 잘 되어서 다시 교도관으로 복직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안부를 주고받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김태식은 의정부교도소 근처를 지나게 되었어요. 현장 일로 이 근처에 왔다가 우연히 김다혜를 만났습니다. 김태식 씨. 김다혜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1년 만에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김다혜 씨, 어떻게 여기서? 퇴근하는 길이에요. 김태식 씨는 왜 여기 있어요? 현장 일 때문에 왔다가 우연히 봤어요. 두 사람은 가까운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많이 달라지셨네요. 김다혜가 김태식을 보며 말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거칠었는데 지금은 온화해졌어요. 김다혜의 말에 김태식은 뿌듯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건강은 어때요? 완전히 회복됐어요. 정기검진에서도 이상 없다고 했어요. 김다혜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김태식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현장에 나가요.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김태식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김다혜가 감탄했어요. 사실은 말이죠. 김태식이 뭔가 말하려다가 망설였어요. 뭐예요? 요즘 연애하고 있어요. 김태식의 말에 김다혜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어떤 분이에요? 회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김태식이 수줍게 말했어요. 정과 얘기도 했어요? 네, 처음에는 놀랐지만 지금의 모습을 보고 이해해줬어요. 잘 됐네요. 언제 결혼해요? 김다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어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 천천히 해보려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두 사람은 1년간의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김다혜 씨, 그때 저한테 왜 그렇게 참을성 있게 대해줬어요? 김태식이 궁금했던 걸 물었어요. 글쎄요. 김태식 씨 안에 좋은 면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좋은 면이요? 네. 겉으로는 거칠어 보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외로움과 상처가 있었어요. 그게 느껴졌어요. 김다혜의 말에 김태식은 감동받았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김태식 씨도 마찬가지예요.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니까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2년이 더 지났어요. 김태식은 정직건설에서 팀장으로 승진했고 연인과 결혼도 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렸어요. 김다혜는 여전히 의정부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하며 많은 수감자들을 교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김태식 같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녀의 보람이었어요. 어느 봄날 김태식은 아내와 함께 의정부교도소를 찾았어요. 김다혜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온 거였습니다. 김다혜 교도관님, 안녕하세요. 김태식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옆에는 임신한 아내가 함께 있었습니다. 김태식 씨, 결혼 축하해요. 부인 처음 뵙네요. 김다혜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늘 고마워하고 있어요. 김태식의 아내가 김다혜에게 인사했어요. 과찬이에요. 김태식 씨가 스스로 변한 거예요. 김다혜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교도관님,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김태식이 꽃다발을 건넸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왜 갑자기? 곧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김태식의 말에 김다혜는 감격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아이 이름은 정했어요? 아직이요. 혹시 추천해 주실 이름 있나요? 김태식이 웃으며 물었어요. 글쎄요. 희망이는 어때요? 희망의 희자에 희망의 망자. 김다혜의 제안에 김태식 부부는 눈을 반짝였어요. 희망이. 좋네요. 김태식의 아내가 기뻐했어요. 그럼 정말 희망이로 할게요. 당신이 저희에게 희망을 줬으니까요. 김태식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날 저녁 김태식은 집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김다혜 교도관을 만났다. 3년 전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증명했다. 곧 태어날 아이에게는 아버지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6개월 후 김희망이가 태어났어요. 김태식은 딸을 안고는 다짐했습니다. 희망아, 아빠는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거야. 김다혜도 김희망이의 탄생 소식을 듣고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김태식 씨, 희망이 탄생 축하해요. 그 아이가 세상에 또 다른 희망을 가져다 줄 거예요. 지금도 김태식은 정직 건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딸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다혜는 여전히 의정부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하며 김태식 같은 변화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두 사람은 1년에 한두 번씩 만나서 안부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김태식이 조직폭력배에서 성실한 가장으로 변화한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어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김다혜는 여전히 아테나라는 별명처럼 강인하면서도 지혜로운 교도관으로 수많은 수감자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출소한 조폭이 교도관에게 도전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김다혜는 김태식과의 경험을 떠올리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고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김다혜는 의정부교도소에서 또 다른 김태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식은 정직 건설 현장에서 오늘도 성실하게 하루를 시작해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